생월 오늘 설명회 할 건데 작년보다 저조해요, 어머니. 작년보다 저조한데 일단은 오신 분들에 한해서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지금 중등은 안 하는 강사입니다. 저는 세종과학고 강사고요. 그냥 제가 1타입니다. 세종과학고 1타입니다. 제가 지금 제일 1, 2학년 제일 많이 데리고 있고요. 1, 2학년 합하면 제가 한 7명, 8명 이렇게 데리고 있어요. 네, 제가 1타고. 지금 우리 생홀, 중등 생홀은 원래 우리 여기 대표님 오늘 지금 휴가 가서 안 나오셨어요. 근데 대표님과 제가 강사 초창기 때 그룹장이셨고 제가 강사였어서 그 인연으로 계속 지금 3회째 한 번만 더 서줘라, 한 번만 더 고급 강좌 좀 열어줘라 라고 해서 열게 된 거고요. 일단 우리 지금 어머님들 자녀분들은 2022 계정으로 들어가요. 아시죠? 네, 그래서 중2, 중3 어머님들은 되게 지금 요 과정 변화된 거에 조금 잘 잡으셔야 되는 게,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22 계정으로 바뀌고 나서는 애를 어떻게 요 정도의 루트로 보낼 것인지, 요 A 루트로 보낼 것인지 B 루트로 보낼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대학교와 과가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왜냐면 수능 자체가 9등급이 아니라 내신도 그렇고 5등급으로 바뀌고, 수능도 통합과학이 들어가서 변별력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럼 변별을 할 때는 뭘로 한다? 대학별고사로 분명히 들어갈 거다. 아마 올해부터 입시에서 어려울 것 같고, 저도 지금 세종과학고나 타 영재고, 제가 하고 있는 영재고가 경기영하고 세과영인데 그 영재고 아이들 자체도 심층으로 등락이 갈려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세게 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27학년도 수능이죠. 내년 후년까지일 거예요. 예, 올해가 26년, 내년이 이제 27년이니까 내년까지에는 지금 현재랑 변함이 없어요. 근데 개편안 같은 경우는 통합사회, 통합과학이라고 해서 사과탐을 다 쳐야 돼요. 아시죠?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과적인 성향을 많이 띠는 애들은 할 게 하나가 더 늘은 거예요. 예, 늘어서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내신에서도 일반고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일반고에서도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이라고 하는 걸로 나눠져서 가는데, 1학년 때 공통 과목으로서는 과학만 말씀드리자면 통합과학이 들어가요. 통합과학을 1학년 내내 배울 거예요. 이거는 일반고 기준이고, 특목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통합과학 1, 2를 한 학기 때 끝냅니다. 네, 그래서 과고나 영재고는 사실 커리가 달라요. 그건 진짜 지네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나가기 때문에 사실상 관련이 없고요. 과고나 그 다음에 우리가 전국 단위 자사라고 하죠. 보통 의학 계열을 선호하는 어머님들이 훨씬 더 많으시기 때문에 그거까지 말씀을 드리자면, 통합과학 1, 2를 과고는 1학기 때 끝낸다. 그런데 요 자사 같은 경우는 1학기에 끝내는 학교도 있지만 그걸 2학기까지 끌고 가는 학교도 있다. 그건 학교 커리에 따라서 케바케다. 그리고 일반 선택을 합니다.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이렇게 들어가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2015 개정으로 말씀을 드리면 생원생투가 나눠져 있었어요. 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생원생투가 없어지고 생명과학 파트로 바뀌었는데, 이게 어떻게 들어가느냐. 생원 과정에서 70%가 그대로 들어가요, 어머니. 순서만 조금 바뀌었어요. 생태계 뒤에 있는 그 쉬운 부분이 이제는 그 진입장벽을 낮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좀 들어가고 순서가 바뀌었고, 어머님들 애들이 고등학교 안 올라가도 아실 거예요. 유전이 되게 어렵다라고 하는 건 들으셨죠? 유전이 빠졌어요. 유전이 빠졌기 때문에 킬러 파트는 세포 분열에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생명과학에 해당하는 게 그렇게 들어가고, 그 나머지에 해당하는 게 생투에서 분류랑 진화 파트가 요 생명과학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려운 거는 하나가 빠졌지만, 유전이 빠졌으니까 유전이 빠졌지만 외울 양은 조금 더 늘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잘하냐? 많이 반복하고 정리를 잘하는 애들이 잘할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생명과학 파트는 제가 일반고 설명회를 잠깐 섰어요. 일반고에서 아무래도 통합과학을 가르치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생명과학의 강좌를 깔으려고 이제 휘문고 설명회를 들어갔었는데, 이 생명과학에 해당하는 부분이 외울 게 더 많아졌기 때문에 많이 돌리는 애들이 잘할 수밖에는 없어요. 어머니 아시잖아요.
생명이라고 하는 과목은 물리학하고 화학하고는 성향이 좀 다르죠. 물리학이나 화학 같은 경우는 그래도 수학 좀 잘하고 응용을 잘하는 애들이 많이 풀고 해서 바로바로 아이디어가 딱딱딱 떠올라요. 그런데 생명과학은 안 외우면 못 풀어요, 그냥. 네. 그래서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못 풀고 응용하는 서술형이 나온다. 혹은 뭐 이제 일반고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수행평가가 되겠죠.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대요. 세종과학고에. 근데 세종과학고만 내려온 게 아니에요. 전체 다 고등학교에 다 지침이 내려온 거. 수행평가 이제 집에 가서 하는 거 없다. 무조건 학교 내에서 그 시간 내에 해결하고 내야 된다. 그런데 수행평가가 객관식이 어디 있어요? 다 서술형이에요. 그러면 서술형 능력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학종의 대회상을 쓸 수가 없죠. 그렇죠? 대회상을 쓸 수가 없고 수행평가에 해당하는 그 기준치가 조금 더 빡세졌다라고 하는 건 수행평가에 해당하는 거를 학종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술형 능력치가 안 되면 그 시간 내에 해결을 볼 수가 없어요. 당연히 미리 배우고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디폴트 값이에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얼마나 디테일하게 쓰고 결과, 실험 분석까지 쓸 수 있느냐는 그 애 능력이에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원에서 안 다뤄주는 거는 거의 없어요. 예. 안 다뤄주는 건 없지만 그거를 얼마만큼 어렸을 때부터 좀 연습했어? 이 역량에 따라서 확연히 많이 달라질 거예요. 똑같은 세종가고 입학 학생이에요. 그런데 영대비를 대비했던 애랑 영대비를 하지 않았던 애의 서술형 능력은 많이 차이 나요, 어머니. 그런 것처럼 아이가 배우는 거는 똑같지만 그거를 확장해서 서술하는 능력이나 답안을 풀어 쓰는 능력은 다를 거예요. 그리고 더 연장돼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수능은 더 이상 변별력이 없다. 변별력이 있어봤자 수학 정도 이렇게밖에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 잘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의치 약한 수를 가려면. 그런데 대학별고사, 심층 논술 이런 구술이 빡세질 거면 애가 뭐를 머릿속에 들어가야 말을 풀고 썰을 풀죠. 예. 그래서 그 능력치를 지금부터 길러주지 않으면 고등학교 때 할 거 정말 많습니다, 어머니. 진짜 많아요. 일반고를 가도 많고요. 하나고나 용인 외대부고 같은 전국 단위 자사, 서울시 지역 단위 자사를 가도 할 게 너무 많고요. 세종가고 애들 허덕이면서 공부합니다. 예. 한성도 마찬가지고요. 영재고는 영재고 나름대로 무슨 커리가 그렇게 많은지 뭘 많이 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뭐 이런 능력을 배양한다? 아예 그런 건 어불성설이에요. 끝났어요. 네,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중학교 3학년 때 그거를 어느 정도 조금 맛이라도 보고 간 애는 나 옛날에 이렇게 썼었는데 이렇게 쓰면 선생님이 잘했다고 했는데 이거 안고 가는 거예요. 그냥 고등학교는. 네, 그래서 거기에서 더 지식이 더 쌓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행과 개편안에 해당하는 거 국어예요, 어머니. 찍으실 분들은 찍으시고요. 그 국어, 뭐 수학 이렇게 들어가죠? 사회탐구 몰라요, 저는? 근데 통과 같은 경우는 물리, 화학, 생물, 지학이 들어갈 건데 통과 1, 2로 나눠지면서 수능 과목으로 들어가게 되고 아마 변별력으로 이제는 나누자면 뭐 물화생지에서 한 문제씩은 그래도 준킬러가 나올 거예요. 그 준킬러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2015 개정으로 봤을 때 저는 예상을 하건데 2015 개정으로 그 연계된 과목에서 어려운 부분 있죠? 그런 걸로 나올 거예요. 그러나 통합과학이기 때문에 문이과 통합으로 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큰 변별력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사교육을 방지하기 위해서 문이과 통합으로 공통적인 학습 소양을 기르자라고 해서 놨는데 저는 좀 모르겠어요. 사교육을 더 조장하는 게 아닐까. 어차피 들어가는 건 심층 논술 구술에서 쇼부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사회과학 탐구까지가 이제는 이 수능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고교 내신 등급이 어떻게 바뀌느냐. 9등급제였어요. 9등급제였어서 세종과학고 기준으로 제가 이제 세종에 애들이 많다 보니까 어머님들도 이제는 아이들을 좋은 고등학교에 보내자고 지금 많은 선행이나 기타 등등을 많이 보내실 건데 특목고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9등급제에서 세종과학고가 그나마 인원이 좀 많은 학교예요. 전교생이 160명 정도가 되거든요. 거기에서 1등급은 6명밖에 안 돼요.
그 지금 현재 2학년까지는 9등급제로 나와 있고 현재 1학년들은 5등급제로 나와 있어요. 그럼 봐봐요, 어머니. 1등급이 여기는 4%였단 말이죠. 근데 여기는 1등급이 10%예요. 그러면 이 10%를 문 닫을 애랑 현행 9등급제에서 2등급 마지노선애랑 상태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학교에서는 똑같은 1등급이라도 더 훌륭한 애를 뽑으려면 뭐를 강화할 수밖에 없어요? 논술, 구술, 심층 이런 걸 강화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제가 작년에 들었을 때 조금 씁쓸했던 내용이 연대 논술을 보러 들어갔대요. 과거 애가 연대 논술을 보러 들어갔는데 중학교 동기를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근데 걔는 이제 서초 지역의 일반고 과중 학교를 다녔던 애예요. 대충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거기에서 만났는데 이제는 논술이 끝나고 나왔어요. 우리 애는 이미 과거에서 내신 때 쳤던 내용이 논술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슉 풀고 시간이 남았겠죠. 25분인가가 남았대요. 그래서 잘 쓴 거 맞아? 또 조진 거 아니야? 막 이러고 제가 그랬어요. 수학밖에 안 되니까 저는 수학은 사실 몰라요. 하지만 애들이 어떻게 봤는지 궁금하니까. 그래서 물어봤는데 아니요. 근데 이거 내신에 그대로 나왔었던 거라 숫자만 거의 변형한 거라 금방 풀고 나왔어요. 근데 그 친구는 과중에는 울고 나왔대요. 본 적도 없는 문제가 나온 거야.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입시를 잘해야 대학을 조금 더 수월하게 가요. 어머니, 고등학교 1, 2, 3학년에 투자하는 비용은 많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학교가 어디냐에 따라서 대학교가 많이 갈려요. 그래서 저는 그냥 중학교 1, 2, 3학년 어머님들이라고 한다면 고등학교 입시를 잘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강남권의 그래도 일반고는 대치동 보내고 빡세게 돌려서 열심히 해요. 그런데 이 강남 3구만 벗어나도 쉽지 않아요. 일반고에서는. 근데 특목이나 전국 단위 자사를 가면 분위기도 그렇고 학교에서 애들을 잘 보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머니. 특히 용인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의대를 많이 보내는 학교로 유명하잖아요. 그 학교에서는 애들을 그 수능까지 커버를 쳐주기 위해서 학교 선생님들이 굉장히 부단히 노력을 하세요. 그래서 영재고 떨어지고 나서 용인외대부고 가서 지금 연대의대 간 제자가 있어요. 걔는 너무너무 만족을 하고 학교에서 했었던 게 많이 도움이 됐다라고 얘기해요. 또 하나고는 또 달라요. 수능을 전혀 신경을 안 써주는 학교로 수시로 많이 서울대를 가는 학교니까. 그래서 학교의 특성도 어머님들이 좀 잘 보고 선택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뭐 1, 2등급은 잘해 다들. 근데 여기가 문제야, 어머니. 항상 이 목 부분 있잖아요. 목 부분에서 허리 부분에 있는 애들이 여기 애들은 진짜 운칠기삼이죠. 운빨이 너무 많이 작용할 수 있는 애들이 요 2등급, 개편 5등급제에서 2등급 애들이 운이 너무 작용해요. 그래서 이 2등급제 들어가면 저는 애들도 바쁘고 어머님들도 바빠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대학교가 바뀔 거거든. 성적은 그저 그래. 그런데 포트폴리오에 따라서 다 바뀔 거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이거는 인포메이션을 많이 얻으셔야 돼요. 정말 서칭도 많이 하셔야 되고 뭐 선후배 관계도 많이 조금 탄탄하게 해서 팁도 좀 얻으셔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현행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되면서 저는 조금 어머님들과 애들이 하는 일이 더 많아지지 않았나 싶기는 합니다. 어차피 서열 세우면 들어가기가 쉬워요. 근데 서열을 이렇게 늘려놓으면 그 안에서 박 터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 중학생 생물대회는 우리가 9월에 이루어지는데요. 9월 초반쯤에 지금 날짜가 정해졌어요. 9월 7일인가로 정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요거는 재작년, 재작년에 요 안세준이라는 애는 지금 세종과고 와가지고 저한테 또 배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요렇게 이건 재작년이고 작년은 요렇게, 작년은 우리 학생 애들이 9명이었어요. 9명 중에 몇 명 탔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서 그냥 다 앵간히 쓰면요. 장려까지는 받더라고요. 예. 그리고 어머님들 아실 거예요. 이미 물올이나 화올하고는 스타일이 전혀 다르잖아요. 물올 같은 경우는 다 객관식, 화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몰라도 잘 찍으면 점수가 나올 수 있고요. 워낙 보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컨닝도 많았다고 합니다. 예. 대각선에 있는 애가 잘하는 애야. 대치동 학원 다니면 다 알거든요. 걔가 여기 앉았어? 그럼 걔 거 보게 돼.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애가 막 은상 타고 막 그랬었어요. 네. 근데 생물은 그럴 수가 없는 게 다 올 서술이에요. 문제도요, 대문제로 5개에서 6개밖에는 안 나와요. 작년에 5개 출제됐어요. 문제 보실까요? 시간 2시간 줍니다. 2시간 주는데 총 5문제로 1번부터 4번까지는 작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소문제가 한 3, 4개씩이 다 붙었어요. 많이 붙으면 5개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은 일단 20문제에 해당하는 서술은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나서 마지막 문제가 뭐가 나오냐? 어머니 앉으세요. 마지막 문제 뭐가 나오냐? 실험 관련해서 나와요. 실험이 나오는데 2023년도의 실험 문제는 실험을 설계하라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설계하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작년에는 설계하라는 건 아니었고 지금 작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실험 문제가 나오고 애들 복귀한 걸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픈을 안 하니까. 실험한 걸 나오고 그 결과를 예측해서 서술하고 그 다음에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 어떤 실험 과정을 변해야 하느냐, 변인 알고 있니? 라고 하는 문제를 출제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생물 같은 경우는 단답형에 해당하는 그 단순 지식보다는 얘를 컴바인을 많이 시켜야 돼요, 어머니. 그러니까 컴바인이라고 해서 물이랑 짬뽕이야? 그게 아니고 생물에서 1, 2, 3, 4, 5단원이 있을 거잖아요. 중등생물로 말하면 뭐 식물도 나오고 동물도 나오고 분류도 나오고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거기에서 컴바인을 시키는 거예요. 분류랑 식물이랑 그 다음에 세포 분열이랑 그 다음에 세포학이랑 이런 식으로 컴바인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재고 같이 물리, 화학, 생물을 짬뽕하는 거다? 그거는 아니고 생물 안에서 융합적으로 컴바인을 해서 문제를 출제낸다. 그러니까 애들이 단순하게만 그냥 지식을 알고 있고 내신 잘한다고 해서 상 탈 수 있는 시험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보통은 과거 영재고에서 내는 세미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사고에서는 약간 킬러 형태의 서술형?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딱 맞는 게 제가 이제는 과거는 당연히 과거나 영재고 같은 경우는 문제를 받아보니까 알 거고 자사고 간 애들은 선생님 나 시험지 좀 구경 좀 해주게 시험지 좀 보내봐 라고 하면 찍어서 보내요. 그러면 그중에 배점 높은 게 이런 형태예요. 네. 그래서 그 하나만 생각하면 안 돼요. 점수를 내기 위하고 어느 정도 서술형에서 고득점을 받으려면 A, B, C, D, E를 융합할 줄 아는 사고력이 있어야 썰을 풀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총점은 200점이에요. 그리고 서술을 하는 데 있어서 길게 쓴다고 점수를 잘 받는 건 또 아니에요, 어머니. 반드시 그 문제가 요하는 키워드가 있어요. 키워드가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문제 보여드릴게요. 이거 찍으셔도 괜찮아요. 이거 제가 은상 받은 애들한테만 딱 복귀한 거거든요. 이렇게 자세하게 복귀한 학원이 있을란가? 이거는 제가 지금 1번에 소문제가 5개였어요. 근데 1, 2번 하나 2개씩만 맛보기로 다 넣어놓은 거거든요. 당연히 수업할 때는 기출문제를 다 풀어요. 네, 다 풀어야지 뭐 시험을 보러 가겠죠. 그래서 1번 보시면 체온과 소화 관계래요. 체온이라고 하는 거는 중3 항상성에서 나와요. 소화라고 하는 건 중2 동물과 에너지 파트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학년 상관없이 생물학에서 컴바인을 이렇게 한다라는 소린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소화작용이 체온 조절 영향을 끼친 원인,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신만 잘 본다고 서술을 할 수가 없게 낸다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 내면 뭐지? 나 소화는 아는데 체온도 사람이 36.5도라고 하는 건 아는데 이렇게만 하고 답을 못 써요. 그러면 근원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세포에서 세포호흡이 왜 일어나? 열에너지랑 체온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근원적으로 따져서 쓸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체온 자극이 몸에 어떻게 어디에서 수용하는지 이런 건 또 단답이에요. 이건 중3 내신에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다 올 100% 응용이 나오지는 않고 응용은 한 60%, 그 다음에 우리가 내신에서 조금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이 풀 수 있는 40% 정도가 이런 2번 같은 문제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2번 호랑나비 관련해서 나왔어요. 이런 건 살다 처음 보는 문제예요. 왜? 중등 과정에 없거든. 근데 중등 과정을 조금 심화를 깊게 하면은 충분히 서술할 수 있는 문제. 그림이 주어져요. 애벌레 등 곤충들이 왜 탈피해야 될까라고 하면은 유충과 성체라고 하는 거를 생각할 수 있으면 돼요. 이게 어떤 식의 유형이냐면 한 7, 8년 전에 서울가고 문제가 이랬어요. 서울영재고 문제가 이런 식으로 냈어요. 서울영재고가 동물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동물에 해당하는 거와 환경, 그 다음에 그 상황에 대해서 응용할 수 있는 문제들을 많이 냈었는데 그런 유형이 이런 문제예요. 다 그림 주어주고 그림에 대한 변화를 꼼꼼하게 눈썰미가 좋은 친구들은 다 쓸 수 있는 정도로. 생물은요, 어머니. 물리나 화학과는 다르게 그림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림을 그냥 허투루 보는 애들은요.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내신이 안 나온답니다. 정말. 특히 과고나 영재고 같이 어려운 커리, 그 다음에 자사고 같이 선생님들이 조금 심화된 커리를 주잖아요. 학교 프린트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그림에 대한 게 그냥 쓱 본 애들은요.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림이 달라요. 뭐가 달라도 달라요. 다르니까 넣어준 거예요. 근데 그 그림이 왜 다른지를 분석을 해야 점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눈썰미와 꼼꼼함을 요하는 게 2번 문제 같은 거지. 그 다음에 3번 남모양적 혈구. 이거는 특목고뿐만 아니라 자사고 특목고뿐만 아니라 일반고에서도 많이 나오는 그런 유전 문제예요. 유전 문제가 안 나오진 않아요. 첫 회, 2회 때는 안 나왔어요. 3회 때 나오더라고요. 제가 첫 회 안 나와, 두 번째 나온다. 두 번째 또 안 나와. 진짜 3회 때 나온다 했더니 진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정말 똑같이 우리 애가 저기 은상 받은 애가 표현하고 선생님 모의고사랑 똑같은 문제 나왔어요. 왜? 나는 이미 영가고에서 서술형을 많이 돌렸잖아요, 어머니. 그러니까 문제 변형하는 건 거의 기계급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 남모양적 혈구라고 하는 건 유전병이 있었기 때문에 단백질 변형 때문에 이런 기능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서술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원인도 알아야 되고 그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문제점도 알아야 되고 그 문제점을 토대로 유전자 가계도도 분석할 줄 알아야 되고 이 3번에 3-4번이 가계도 분석 문제였어요. 우리 가계도 분석하는 거 우리 중학교 3학년 유전에서 배워요, 어머니. 멘델 유전학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사람의 유전병을 배우는데 정말 생판 모르는 유전병이 나와도 가계도 분석할 줄 알으면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열관계 따질 줄 알아야 되고 상염색체 유전인지 성염색체 유전인지 따질 줄 알아야 되고 그것만 따지면 이 병이 뭔지 몰라도 가계도에서 A라고 하는 친구가 병에 걸리겠다 안 걸리겠다 어떤 확률로 이것까지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심화된 잘 되어 있는 문제를 여기서 출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뿌리가 나왔어요. 우리가 식물을 언제 배우냐면 중학교 2학년 식물과 에너지 파트에서 배워요. 그런데 식물과 에너지 파트에서 뿌리에 해당하는 거는 자세하게 배우지 않아요. 왜냐면 중학교 2학년 식물과 에너지는 식물의 기능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즉 광합성하고 증산작용만 드립다 내신해내요. 그러니까 뿌리와 줄기에 해당하는 기능을 안 배워. 이거 제가 어디에서 가르쳤냐면 제가 대치에서 영대비 할 때 가르쳤던 문제예요. 세종영재에선 단골이고요. 대가영에서도 2년에 한 번씩 출제됐던 문제예요. 그게 생울에는 그대로 출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뿌리에서의 기능은 삼투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물의 흡수 및 전달 원리 이것도 우리 또 은상탄 중학교 1학년 애기가 선생님 그림까지 똑같은데 빈칸이 선생님 빈칸하고 똑같았었대. 그렇게 내요. 진짜. 그래서 저는 안 나오는 건 안 해요, 어머니. 쓸데없는 거 뭐 면역하는 학원도 있을 거고 뭐 심화돼서 진화의 무슨 뭐 근원적으로 뭐 진화의 원리 뭐 이런 것까지 배우는 학원이 있을 거예요. 안 나와요. 왜냐면 생물 올림피아드 위원장이 제 지도 교수예요. 네, 그래서 지금 서가영에 지금 고문으로 이제 생물 국대 애들 내보내는 걸로 지금 거의 8년
3차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계세요.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4번 뿌리에 해당하는 게 이렇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조금 응용된 게 마이크로 플라스틱 흡수 및 전달의 원리. 이런 거는 우리 애들은 안 배웠는데 거기에 예시가 나와 있었대요. 그러니까 예시를 보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뿌리의 무릎수의 기장만 알면 쓸 수 있었던 건 거죠. 이게 마이크로 플라스틱 물리 아니야? 화학 아니야?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 예시가 있었으니까. 우리 모세관 현상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 초등학교 아기 때 배워요, 어머니. 모세관 현상이 어디에서 일어나요? 식물에서 물 이동할 때 일어나요. 그쵸? 그런데 그 모세관이라고 해서 그게 물리랑 융합된 거예요? 아니란 말이죠, 어머니. 물의 특징과 식물에서의 이동만 알면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식물의 관다발 구조만 알면은 쓸 수 있었던 문제처럼 얘도 예시가 나왔다고요. 그러면 예시를 보고 분석하고 뿌리에서 삼투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어? 그러면 여기에서도 삼투가 일어나지 않을까? 일어나지 않을까 예측된다. 쓰면 돼. 그럼 점수 받았어.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이 초파리 실험이었어요. 이게 초파리, 우리 애들 초파리 만져본 적도 없는데 여름에 맨날 과일에 날아다니는 것만 봤는데, 이 초파리 실험이 실험이 재작년에는 설계가 나왔다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실험을 다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걸 표면적으로 드러나요. 실험이 2가지 실험이 있었어요. A와 B 실험이 있었어요. 초파리를 가지고 하는 2가지 실험이 있었는데 당연히 차이가 있었겠죠. 그 차이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실험은 기본적으로 변인 통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험 결과를 통해서 종을 정의하래. 이거는 우리 언제 배워요? 종이라고 하는 개념은 중학교 1학년 분류체계에서 잠깐 나와요. 그러니까 종을 정의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 상태에서 무작위적인 교배를 해서 생식 능력이 있는 자손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거든. 그거 그대로 쓰는 문제. 왜? A 모집단과 B 모집단이 교배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을 정의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종분화의 조건이라고 했을 때 A와 B의 환경을 다르게 했거든요. 그러면 다른 환경에 노출되어 있을 때는 환경에 적응해서 퍼지기 때문에 그 환경에 적응을 하고 다른 종으로 분화할 수 있다. 이게 진화의 기본적인 원리예요. 다윈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게 1번 5개, 2번 4개, 3번 4개, 4번 4개, 5번 2개가 나왔어요. 2개. 요거 종정이랑 종분화 조건. 이렇게 2개. 그걸 다 서술을 2시간 동안 하는 거예요. 애들 힘들어요, 어머니. 왜냐면 객관식을 차라리 2시간 주면 찍고 자요. 자는데 이거를 어떻게든 우리 애들이 배운 게 있으니까 서술을 막 하려고 해요. 걔네들 진짜 머리에서 김나도록 그렇게 쓰고 나와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는 아는 게 나왔어. 그럼 너무 좋은 거지. 막 빨리빨리 쓸 수 있고, 선생님이 이거 막 여담으로도 얘기해 줬는데 그런 게 하나씩 또 들어가요. 그럼 막 또 그거 갖다 또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수상이 나옵니다. 제가 아까 그 전에 뭐 장려 받은 애들도 있다고 했잖아요. 진짜 공부를 안 했어. 여자애였는데 머리가 막 여기까지 와요. 맨날 머리만 빗어. 머리만 빗어. 수업 시간 맨날. 그래서 우리야, 머리는 참, 우리 어디 있니? 우리 여기 있구나. 김우리 생울. 얘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머리가 3단 같이 길어. 머리만 빗어. 선생님, 저 동상 탔어요. 그렇게 공부를 안 해도 동상을 타는구나. 모의고사를 열심히 보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제가 모의고사를 실전처럼 내거든요. 그래서 항상 커리는 그날 배운 거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 시간에 그 전주에 배운 거를 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그 테스트는요, 다지선다형이 있어요. 다지선다형은 한 100% 중에 20%? 그러니까 하나 아니면 2개밖에는 안 내요. 나머지 다 올서술이죠. 그래서 제가 직접 첨삭해요. 아기가 잘 썼는지 안 썼는지. 저도 1회 때는 조교를 시켜봤어요. 조교 채점하는 거 어마무시해요. 다 맞았대. 그냥 애들 다 맞았대. 그래서 야, 너 이렇게 채점하면 안 돼. 걔가 공부를 못한 애가 아니었어요, 어머니. 경경대 가갖고 서울대 생명관 애야. 근데 막 그러고 채점해. 그래서 너 이러면 안 되겠다. 선생님, 이 정도면 잘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제가 조교를 안 써요.
안 쓰고 제가 채점하는 게 제가 까다롭게 채점을 해야 시험장 들어가서 덜 쫄아요. 예. 그래서 나 망했어. 10개 중에 점수가 100점 만점에 34점밖에 안 나와. 난 망했어. 막 이렇게 이제는 조금 그 탄력도를 좀 증강을 시켜놔야 애들이 시험장 가서 안 쫄아요. 그래서 최대한 그렇게 조금 제가 빡세게 굴리고 있다. 그래서 커리는 우리가 8주 차로 들어가요. 맨 첫 회 때랑 2회 때는 9주 차로 갔어요, 어머니. 9주 차로 가갖고 그래 중등에서 나오는 걸 다 다뤄줘야 되지 않겠나? 막 이래가지고 했는데 절대 안 나오는 게 있었어. 3회차까지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거야. 안 나오는 건 진짜 안 나와요. 어머니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거 하나 틀린다고 해서 수상권에서 벗어나거나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다 컴바인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요 정도로만 해도 수상권에 잘 한다라는 전제 하에 다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임팩트 있게 8회차만 치고 시험 들여 보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세미 모의고사를 그냥 정규 그 5문제 그 모의고사처럼 해서 환불을 제공을 해요. 무료로 풀어보라고 해설지 다 달아서. 근데 우리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9월 달에 시험을 보기 때문에 아마 종료가 돼도 한 1, 2주가 텀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왜냐면 일주일에 2번씩 해서 4주면 커리가 끝나잖아요. 그래서 4주면 커리가 끝나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여유가 남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이제는 제가 보내준 모의고사 푸는 거예요. 그건 그냥 이제 어머님들이 받으러 오셔야 돼요. 이렇게 프린트해서 봉투로 이렇게 봉인해서 그래서 드려요. 그래서 그거를 해서 보내드리면 애들이 풀어요. 풀면 저한테 찍어서 보내야 돼요. 그거까지 해야 돼. 안 그러면 죽어도 안 풀고 가요. 그래서 그거를 찍어서 보내고 아니면 제가 그냥 애들이 선생님 학교 다니기가 너무 힘들어요.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파일로 줍니다. 파일로 줘서 풀게 하고 이제 찍어서 보내요. 그러면 제가 채점을 하고 결과를 보내주면서 답안지를 같이 보내주는 거예요. 모범 답안하고 니 답안하고 뭐가 차이 나는지 봐야 되거든. 서술형을 잘하는 방법은 제가 영대비 때 팀장 했었을 때도 항상 어머님들한테 강조를 했었던 게 서술형을 잘하는 방법은 딴 거 없어요. 자기가 서술한 거랑 모범 답안이랑 좀 비교를 해보라고. 절대 안 봐. 어머니 아시죠? 애들이 대충 보고서 맞았어. 그러면 그것만 틀렸네? 맞았네? 이것만 체크한단 말이야. 근데 하이탑 같은 경우 보면요. 제가 부교재로 하이탑을 사라고 해요. 하이탑 같은 경우 보면 그 뒤에 구성을 좀 봐보세요. 모범 답안이 있어요. 밑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그게 들어가면 애가 문장이 약간 삐끗했어. 그래도 맞게 해준다고. 그래서 그거를 꼭 보고선 공부를 해야 돼. 그래야 실력이 늘어. 서술형 실력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중등은 딴 거 없다. 네가 쓴 서술형이랑 서술형을 채점할 때 모범 답안만 보고 넘어가지 말고 밑에 그 서술 요건이 나온다. 그거를 봐야 서술형이 단시간 내에 이렇게 늘지 그거 안 보고 넘어가봐. 그러니까 영원히 고3 때까지 그대로야. 그냥 안 늘어요. 제가 다 장담하건데 안 늘어요. 서술형 그렇게 하면. 그래서 그런 능력을 조금 키우기 위해서는 시험을 봐야 되는데 중학교에는 아무래도 내신에서 서술형만 보는 시험이 없어요. 어머니. 서술형만 시험을 보는 과목 자체가 없고 그나마 있는 게 생물이에요. 그래서 저는 물리화학도 좀 반성을 하고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객관식 50%, 서술형 50% 이런 식이라도. 그러면 애들이 진짜 공부를 해도 정말 찐 공부를 할 수 있는 애들이 많아질 거거든요.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안다고 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고력이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혹시나 특목을 염두를 하고 계시다. 아니면 전국 단위 자사나 아니면 나는 의치학한 수를 염두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생물 정도는 한번 경험상 보는 게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이제는 생물의 시대가 온 게 2022 개정으로 바뀌면서 서울대에서는 의학과나 약대 뭐 이런 지원을 할 때 생명과학이 필수예요.
고등학교 내신에서 생명과학을 필수로 하지 않으면 안 받겠다라는 소리예요, 어머니. 예. 그래서 생명이 이제 옛날에는 뭐 10년 전에는 생명을 못해도 물리만 잘해도 의대를 갈 수 있었어요. 아시죠? 네.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어요. 정말 과목 특성으로 이렇게 분류 체계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애의 로드맵에 맞춰서 설정을 조금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끝났어요, 어머니. 질문 있으실까요? 이렇게 얼마 없을 때 질문하셔야 돼요. 2번씩. 네, 네. 월금 이렇게 갈 거예요. 네. 시간을 제가 데스크에다 줬어요. 데스크에다가 문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월금 이렇게 되고 그 월요일 날 이제는 뭐 첫 개강이다. 그러면 그 주에 그날은 테스트가 당연히 없죠. 그 다음에 금요일 날 2회차를 진행할 거예요. 그러면 1회차에 대한 테스트를 2회차에 보는 거예요, 어머니. 테스트를 안 보면 의미가 없어요. 예, 진짜. 그 점수가 나오든 안 나오든 시험은 봐야 돼. 그래야 애들이 공부하는 척이라도 하고. 제가 그렇게 또 대치동에서 지루하게 가르치는 강사는 아닙니다. 예, 그래서 애들이 잘 따라와줬고요. 진짜 저 모르겠어요. 고등학교 1, 2, 3학년 그렇게 막 대입하는 애 시커먼 애가 뭐 못생긴 애들만 보다가 중학교 1, 2, 3학년 이렇게 앉아있으면 되게 귀여워요. 예, 귀엽고 막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막 뭘 써. 막 쓰면 또 너무 또 귀엽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특목이나 전국 단위 자사, 그 다음에 우리 애가 의학 계열로 좀 갔으면 좋겠다. 우리 애도 그걸 원한다 라고 하면은 경험 삼아서 아주 좋은, 특히 저는 그래요. 특목을 가고자 하는 애들 영과고 이걸 봤으면 좋겠어요. 특히 중학교 2학년, 중3은 이제 끝났잖아요. 2차 영재성 끝났죠, 저번 주에. 엊그저께 일요일날. 근데 2학년이라면 정말 꼭 한 번은 보고 가면 너무 도움이 될 거예요. 정말로. 예. 그래서 그렇게 되고 나머지 친구들도 지금은 2022 개정으로 교육부에서 수행평가를 그 시간 내에 써야 된다라고 해서 지침이 들어왔기 때문에 서술형에 해당하는 그 능력치가 조금은 있어야 비빌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네네. 나는 생물을 한 적이 없는데. 두 번째. 네. 나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는데 도대체 얼마큼 해야 되는데. 세 번째. 나 글 잘 못 쓰는데. 글 잘 못 쓰는데 당연히 다 글 잘 못 써. 그거는 걱정 안 해도 돼. 그 다음에 생물을 한 적이 없어? 노베이스라고 하고 가르쳐. 괜찮아. 그 다음에 할 거 많은데 그래서 할 거 8주차만 줄인 거야. 네. 그치. 다른 과목들이 맞아요. 예, 그래서 저 불쌍해요. 대치동 불쌍해요. 중학교 때부터 여름에 이 뺑뺑이를 아침부터 막 애들이 얼굴이 토마토가 돼가지고 여름에 아시죠, 어머니? 엄청 덥잖아요, 여기가. 근데 막 여기가 이렇게 익었어. 중학교 1학년인데 막 나 손 큰 편도 아닌데 애 얼굴을 잡으면 다 들어와. 근데 막 여기에 익어갖고 왔다 갔다 다니는 거 보면 불쌍해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지, 남들도 아는데. 그래서 해야 돼. 이걸 안 해도 다른 거라도 다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시간 맞춰서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또 질문 없으실까요? 괜찮아요. 이제 어머니 좀 늦게 오셨는데 앞부분은 동영상 링크 걸어드릴 거니까 별말 안 했어요. 그냥 수다 떨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인원수가 안 되면 폐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엄마 너무 시키고 싶은데 지금 아이를 어떻게 꼬셔? 그러시구나. 해서 나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못해요. 예, 진짜 못해. 밥탕 보고서라도 뭐 이렇게 그런 쪽으로, 네네. 혹시 아이가 목표하고자 하는 고등학교가 뭐 있나요? 저희 아이는 그 외대부고, 용인 외대부고. 그러니까 보통 외대부고 가려고 하는 친구들은 거의 다 의치학한 수예요, 어머니. 아시다시피. 거기는 워낙 의치학한 수를 많이 보내는 학교니까.
그러면 생물을 좀 해두는 게 좋아요. 몇 학년일까요? 2학년이에요? 괜찮아요. 뭐 2학년 뭐 아는 게 없어요. 그냥 노베이스로 하면 돼요. 저는 최대한 여기서 열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설명회가 작년하고 분위기가 너무 달라요. 작년에는 설명회 때 13분이 오셔가지고 8분이 그냥 거기서 현장 등록을 하고 가셨어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우리 애한테 생물에 도움은 좀 되겠다. 한 바퀴는 돌 수 있겠다. 이런 마인드로 했는데 웬걸 상도 탔어. 그러니까 기분이가 좋은 거지. 그래서 아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면 연극으로 꼭 넣어야 돼. 뭐 가면 좋겠지만 응, 그치. 가야 돼. 그렇죠. 지금 자사고도 미달라.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엄마로서 네. 좀 시간만 맞으면 꼭 한번 해봤으면. 네, 그러니까 고등 어머님들께서는 이제는 애를 한번 마루타를 했잖아요. 그쵸? 마루타를 했기 때문에 우리 애한테 최대한 이로운 거 위주로 뭔가를 시키는 게 그 첫 애보다는 빨라요. 어머님들이. 그래서 우리 저기 뭐 세종에서도 다 마루타를 한 번씩 갔잖아. 뭐 서울 기공, 서울 전점 다 들어갔어. 잘 들어갔어요. 워낙 훌륭한 애들이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 애를 어렸을 때부터 물리화학만 뒤지게 시키니까 생물이 완전 젬병이어가지고 내신도 안 나, 뭐도 안 나. 그러니까 의대는 못 쓰는구나. 막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둘째는 의치학한 수를 보내고 싶은 거야. 엄마들이. 딱 이제는 송파, 강남, 서초 이 엄마들이니까 여기서 다 돌죠. 어디 뭐 지방에 중학생이 올라오지는 않아요, 어머니. 그쵸? 그래서 다 여기 지역이니까 다 돌아요. 그래서 그거를 팀을 묶어갖고 이제는 저랑 겨울방학 때부터 한번 돌린 거예요. 생원을 선행을 한번 하고 생원은 중등 내용하고 60%가 겹치니까 그러니까 한번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중등 내신을 알아서 또 칠 때는 또 쉬어줘야 돼요. 왜냐면 우리 애기들은 같이 이제 선행하고 나면 토 나와요. 그쵸? 그래서 쉬어. 그런 다음에 이제는 이번 주 내일 만나는 날이에요. 애기들. 그렇게 해서 생원 선행하고 걔네가 생원 선행이 내일 끝나게 되면 생월 커리로 이 커리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거기도 일곱 명이구나. 일곱 명이 팀인데 그 중에 2명 빼고는 다 전국 단위 자사를 선호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전국 단위 자사 떨어지면 우리 애는 그냥 강남권 일반고 보내서 의치학한 수 보내겠다. 이 컨셉을 갖고 계신 어머님들이에요. 그래서 2명만 한과형 쓰고 싶어해요. 서과형 쓰고 싶어해요. 이런 애들은 어찌됐건 선행이 필요한 애들이니까. 그리고 서술형으로 지금 2학년이니까 그쵸? 2학년이니까 서술형으로 쓰는 능력 기르려면 영대비 학원 들어가기 전에 한 번은 돌려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같이 껴서 같이 하는 거고 이런 식이에요, 어머니. 그래서 확실히 이제는 그 7명 중에 3분이 큰애를 마루타를 했어요. 그러니까 알아. 하나는 일반고, 하나는 자사고, 하나는 과고야. 그러니까 다 알아. 다 알아. 빠끔이야 진짜. 그래서 그 어머님들이 딱 선두를 해서 이거 하자 해갖고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생물은 어려운 과목이다라고 하기보다는 많이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애들이 익숙한 과목이에요. 익숙한 과목이고 수능에서도 어차피 우리 애들은 수능은 상관이 없지만 내신에서도 그 문제에서 약간의 변형이 요구할 뿐이지 그렇게 막 정말 드라마틱하게 180도 바뀌는 문제는 안 나올 거예요. 저 때부터 나왔던 문제가 아직도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진짜 안 바뀌어요. 과정만 바뀌고 조금 들어가고 빠진 거 외에는 별로 많이 안 바뀌어요. 단 수능에서 냈었던 문제를 변형해서 일반고에서는 많이 내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뭐 강남권 일반고를 갔다 그러면 겨울방학 때부터 뒤지게 이제 수능 강좌를 돌리는 거고 왜냐면 익숙하게 해서 잘 풀고 빨리 풀고 정확도 높여서 대학 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특목 애들은 특목 그 학교 커리에 맞게 선행을 돌리는 거고 그런 식으로 돌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물 같은 경우는 좀 노출이 너무 저는 일찍 하라고도 얘기 안 해요. 우리 보통 물리화학 같은 경우는 빠르면
5, 6학년 때부터 시작하죠, 어머니? 예. 5, 6학년 나는 걔네들이 이해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뭐 맞아요. 수학 되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수학을 막 황소고 뭐고 막 엄청 돌린 다음에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는 물원 화원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막 하다가 막 울어. 가기 싫다 끊어주라고 제발. 막 그래서 막 울다가 또 해. 그런 식으로 해서 빨리 시작하면 5, 6학년 때 물리화학은 한 번씩은 도는 것 같아요. 생명은 저는 5, 6학년 때 도는 거는 그냥 돈 낭비, 시간 낭비라고 해요, 어머님들한테. 제일 적절한 게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 2학년 올라가는 시기부터 생물은 접하면 돼요. 저는 그게 베스트. 그 다음에 조금 늦었다? 그러면 중3 올라가는 겨울. 그때 돌리는 거.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 2, 3학년 때에 해당하는 그 시기에만 생물을 만나본다면 저는 크게 무리 없이 고등학교 가서도 잘 따라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되셨을까요?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